700만 원이 80만 원으로 줄어드는 데 걸린 시간 딱 3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제 계좌엔 15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700만 원이 80만 원으로 줄어드는 데 걸린 시간 딱 3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들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난 왜 이 나이 먹고도 이렇게 어리석을까? 57살,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손으로 제 마지막 희망을 날려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제가 회사를 나서던 날로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불려갔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김 부장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정년까지 3년이 남았는데 끝이었습니다. 퇴직 정상금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에 쥔이 너무 얇았습니다. 700만 원. 30년이 이 정도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일찍 와요?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회사 그만뒀어. 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에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어요, 여보. 이제 좀 쉬고 놀면서 살아요, 우리.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펼쳐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700만 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산책하고 TV 보고 그게 전부였죠.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김 부장.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뭐? 너 뉴스 봤어? 요즘 젊은 사람들 코인으로 돈 좀 번다더라. 비트코인인가 뭐식인가? 코인? 그게 뭔데? 가상화폐라잖아. 나도 잘 모르긴 한데 뉴스에 자주 나오더라고. 전화를 끊고 그날 저녁 뉴스를 틀었습니다.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비트코인 급등. 오늘만 500만 원 상승. 500만 원? 하루에?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뛰더군요. 혹시 나도?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아빠, 요즘 비트코인 뉴스 많이 보이죠? 응,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엔 다 스마트폰으로 거래해요. 아빠 폰에도 깔아드릴까요? 그래도 되나? 구경이라도 해보세요. 공부 삼아. 아들은 제 낡은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줬습니다. 화면을 켜니 숫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변하는 거야? 네. 1초마다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제 첫 만남이었습니다. 코인이라는 낯선 세상과의. 처음엔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앱을 켰습니다. 숫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는 게 묘하게 재미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또 전화했습니다. 아빠, 그냥 소액으로 연습해보세요. 100만 원 정도만. 100만 원이나? 너무 크면 50만 원만이라도요. 공부 삼아 해보시라고요. 고민했습니다. 아내 몰래 할까? 아니야, 떳떳하게 말하자. 여보, 나 코인 공부 좀 해볼까 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들이 소액으로만 해보래. 공부 삼아. 얼마나요? 100만 원.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절대 더 넣으면 안 돼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아들이 추천한 코인을 샀습니다. 이름도 생소했습니다. 매일 아침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첫날 3만 원, 둘째 날 5만 원, 셋째 날 8만 원, 일주일 만에 130만 원이 됐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날 밤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코인 이번 달 안에 10배 오른다. 그 순간 머리가 뜨거워졌습니다. 10배면 700만 원이 7천만 원?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남았습니다. 이번엔 나도 제대로 한번.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했습니다. 전 재산을 넣기로 아내 몰래 600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총 700만 원. 제가 가진 돈 전부였습니다. 그 코인을 샀습니다. 첫날 20%, 이틀째 35%. 와,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계좌를 열어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마이너스 40%, 빨간색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뭐야? 손이 떨렸습니다. 조정이야. 곧 다시 오를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85%. 뉴스가 나왔습니다. 해당 코인 사기 의혹 제기, 거래소 상장 폐지 검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계좌엔 8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700만 원이 80만 원, 90%가 사라진 겁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밥상을 앞에 두고 젓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피곤해서. 밥도 안 먹어요? 응. 먼저 먹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난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57살? 회사에서 잘렸을 때도 퇴직금 봉투를 받았을 때도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손으로 제 마지막 희망을 날려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앱도 지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빠, 요즘 코인 사기 조심하라고 뉴스에 나오던데 혹시 이상한 거 사신 건 아니죠? 설마 공부도 안 하고 아무 코인이나 산 건 아니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안하다. 에이 아빠, 소액으로 연습하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잃으셨어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장에 한 줄 썼습니다. 왜 나는 실패했는가?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습니다. 남이 좋다는 코인을 샀다. 왜 오르는지 몰랐다. 욕심이 앞섰다. 공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르면 하지 말자. 그게 제 첫 번째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한 줄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블록체인이 뭐야? 작업증명? 지분증명?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검색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천천히 돌려보면서 필기했습니다. 공책이 하나, 둘 늘어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구나. 이더리움은 플랫폼이고.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무엇을 모르는지는 알게 됐습니다. 그날 저는 공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절대 사지 않는다. 이게 제 첫 번째 원칙이 됐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달라졌어요. 표정이 밝아졌네요. 그래? 응.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보, 나 지금 공부 중이야. 공부요? 응. 다시는 어리석은 선택 안 하려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돈은 괜찮아요. 당신이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아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을 적었습니다. 급등하는 코인엔 손 떼지 않는다. 뉴스에 나오는 순간 이미 늦은 겁니다. 내가 탈 때쯤이면 꼭대기입니다. 남들이 들떠 있을 때 멈추고 남들이 포기할 때 준비하자.
이게 제가 배운 두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몰래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엔 제대로 해보고 싶어. 또요? 이번엔 달라. 공부도 했고 원칙도 세웠어.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천천히 해요. 조급하게 굴지 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그날부터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57살에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그중 50만 원을 따로 모았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6개월이 지나자 3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 말을 믿으며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기 전에 저는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공책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원칙 1. 모르는 건 절대 사지 않는다. 왜 오르는지 모르는 건 왜 떨어지는지도 모른다. 이게 제 기준이었습니다. 누가 좋다고 해도 내가 구조를 이해 못하면 안 합니다. 뉴스에 나오면 더더욱 안 합니다. 내가 이해한 것만 삽니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원칙 2. 급등하는 코인엔 손 떼지 않는다. 어제 50% 올랐대. 이런 소리 들으면 오히려 멀리합니다. 뉴스에 오르는 건 이미 남의 차례입니다. 내가 타면 꼭 그 다음 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오른 건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늘 되새깁니다. 원칙 3. 자산은 세 부분으로 나눈다.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안정자산 40%, 일반 투자 30%, 공격 투자 30%. 이 비율은 무조건 지켰습니다. 안정자산 40%는 현금과 예금입니다. 일부는 달러로도 바꿔뒀습니다. 왜냐고요? 시장이 폭락할 때 이 현금이 무기가 되니까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일반 투자 30%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뒀습니다. 이 두 코인은 코인 시장의 대장주예요. 시장이 흔들릴 때도 방향을 잡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코인판의 중심축 같은 존재죠. 저는 여기에 제일 큰 비중을 뒀습니다. 공격 투자 30%는 알트코인 두세 개에 나눠뒀습니다. 저는 폴리곤이랑 체인링크를 조금씩 샀습니다. 왜 이걸 샀냐고요? 직접 공부해봤거든요. 폴리곤은 이더리움의 속도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술이었습니다. 체인링크는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연결해주는 역할이었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아, 이건 필요한 기술이구나. 그래서 샀습니다. 남이 추천한 건 절대 안 했습니다. 이 비율을 지키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시장에 요동이 와도 모든 돈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버틸 수 있으면 결국 이긴다. 그게 세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원칙 4. 매매는 즉시 기록하고 하루를 마치면 꼭 복귀한다. 저는 매일 밤 투자 일지를 썼습니다. 오늘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시장이 어땠는지, 내 감정은 어땠는지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시 읽어봤습니다. 어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하루만 지나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니 감정으로 거래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기록은 제 멘토이자 반성문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세우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운영이었습니다. 빨리 벌려는 게 아니라 오래 가져가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이해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그게 제가 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공책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원칙 없는 투자는 도박이다. 원칙 있는 투자는 시간이다. 그리고 저는 준비됐습니다. 이제 기회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코인 시장 대폭락, 비트코인 70% 하락, 화면엔 빨간색 차트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커뮤니티엔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다 끝났다. 코인은 사기였어.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모두가 팔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요? 코인이 다 떨어졌다던데. 응, 봤어. 괜찮아요?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준비하자. 여보, 지금이야. 뭐가요? 지금이 내가 준비했던 순간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6개월 동안 모은 300만 원, 그리고 편의점 알바비로 추가로 모은 200만 원, 총 500만 원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지금 사는 게 맞아요?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떨어지면 더 사야지. 정말요? 여보, 공포일 때 사는 거야. 이게 원칙이야. 저는 조금씩 나눠서 샀습니다. 첫날 비트코인에 100만 원, 일주일 뒤 또 100만 원, 한 달 뒤 이더리움에 100만 원, 한 번에 다 사지 않았습니다. 분할 매수라고 합니다.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씩 천천히 평균 단가를 낮춰가며 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바닥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책을 펼치고 원칙을 다시 읽었습니다. 좋은 자산은 시간을 먹고 자란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 봄,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비트코인이 올랐습니다. 제가 산 가격의 2배가 됐습니다. 이더리움도 따라 올랐습니다. 계좌를 열어봤습니다. 1억, 처음으로 1억을 넘었습니다. 500만 원이 1억이 된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팔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좋은 자산은 오래 가져간다.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비트코인이 망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어요? 여보, 나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야. 그럼요. 시간에 돈을 맡기고 있는 거야.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 말 멋있는데요? 저도 웃었습니다. 2023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시장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초, 세상이 또 한 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모두가 AI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 코인들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래 들고 있던 알트코인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이라는 걸. 2024년 봄이었습니다. 계좌를 열었습니다. 15억 2,300만 원.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7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5억.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쁘기보다 무서웠습니다. 이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다시 무너지는 건 아닐까? 천장을 보며 뒤척였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무서운 거예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했어요. 뭐가? 돈이 아니라 마음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아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돼요. 충분히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수익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정했습니다. 일부를 현금화하기로.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절반만 7억 5천만 원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은행 예금에 넣었습니다. 이 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나머지 7억은 그대로 뒀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소량의 알트코인. 좋은 자산은 계속 가져간다. 제 원칙을 지켰습니다. 2024년 여름, 통장에 매달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7억 5천 예금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수입이었습니다. 57살에 실직했을 때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뭔가 목소리가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예전엔 항상 불안해 보이셨는데 웃음이 났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이제 좀 배웠나 봐. 뭘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 그날 밤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700만 원으로 15억을 만든 건 운이 아니었다. 시간을 견딘 내가 만든 결과였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봅니다. 다들 바쁘게 살아갑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일 뿐입니다. 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제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 드립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응했습니다. 촬영장. 조명이 밝았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700만 원으로 15억을 만드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네? 다만 원칙은 있습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원칙이죠? 첫째, 내가 이해하는 것만 샀습니다. 둘째, 급등하는 코인엔 손대지 않았습니다. 셋째, 자산을 안정 40, 일반 30, 공격 30으로 나눴습니다. 넷째, 매일 기록하고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네요. 맞습니다. 혹시 중간에 실패하신 적은 없나요? 있죠. 700만 원을 80만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와,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인정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다는 걸요. 그리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갔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잘 끝났어. 떨리지 않았어요? 아니, 편했어. 그냥 내 이야기를 했을 뿐이니까. 방송이 나간 뒤 많은 분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어떤 코인을 사야 하나요?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나요? 빨리 돈 버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는 정중히 답했습니다. 종목을 알려드릴 순 없습니다. 제가 아는 코인이 당신에게도 맞는 건 아니니까요. 늦고 이른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도 3년 걸렸습니다. 어떤 분은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꾸준했을 뿐이죠. 요즘 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6시. 커피를 한 잔 내립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펼칩니다. 가끔 처음 페이지를 읽어봅니다. 왜 나는 실패했는가? 그 밑에 적힌 답들. 욕심이 앞섰다. 공부하지 않았다. 모르는 걸 샀다. 그리고 마지막 장으로 넘깁니다. 돈보다 더 큰 건 시간을 견딘 나 자신이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내가 부릅니다. 여보, 밥 먹어요. 응, 지금 가. 오늘도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제겐 가장 큰 복입니다. 57살에 회사를 잃었을 때 저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공책을 덮습니다. 오늘도 저는 배웁니다. 코인은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였습니다.